약선은 천무지체로 환생하였다. 2화 환생하다 2. 그래, 그 씹어먹어도 시원치 않을 그 자식이! 너무나도 선명한 과거의 기억에 강초량, 아니 이제는 사성천이 된 그는 전신을 부르르 떨며 주먹을 꽉 쥐었다. 분노도 잠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 지금의 기억을 가지고 다시 그때로 돌아간다고 해도 그는 무공을 거의 모르는 의원에 불과하고 상대는 무려 정파 최고 고수이지 않은가. 하물며 이 사실이 외부로 알려진다고 해도 사람들은 헛소문이라고 치부하고 아무도 믿지 않을 것이다. 행복한 미래를 꿈꾸기에 그는 이미 세상이 탁한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 따라서 그는 고개를 좌우로 저으며 현실을 직시하기로 마음먹었다. 하필이면 되살아나도 흑천방의 후계자로 태어나다니. 이제야 모든 상황과 사태를 이해한 그. 흑천방이라고 하면 자신이 전생에 죽었던 이유, 무림맹주 능운생의 호적수이자 다시 비기지도 못할 것이라 회고한 사파 제1인 흑월무신의 소속 문파였다. 이것도 운명인가? 선량한 마음씨로 하늘에 있어 한 점 부끄럼 없이 의료 행위를 펼쳐왔던 약선 강초량. 설마 사파와, 그것도 사파의 거두인 흑천방 소속으로 환생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아니, 기억을 제거당한 채 어린아이로 새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멀쩡히 살아있던 10대의 사성천의 몸으로 들어왔으니 엄밀히 말하면 환생이 아닐지도 모른다. 어찌 된 일인지 모르지만 아직도 제 것이 아닌 것처럼 어색하기만 한 사성천의 전신을 훑어보며 그는 결심했다. 하늘이 주신 이 기회로 반드시 복수한다. 약선 강초량의 모습은 던져버린 채 흑천방의 후계자이자 외동아들인 사성천으로 새로 살기로 맹세하였다. 이런 결론을 도출하기까지 무수히 많은 걱정과 혼란이 엄습하였으나 그는 이런 엄청난 일들이 하늘이 주신 기회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더욱 신기한 것은 잠시 머리가 아파오며 두통이 심해진다 싶더니 이윽고 어마어마한 정보와 기억들이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사성천의 몸에 빙의하게 된 강초량이 사성천의 기억을 접하는 순간이었다. 사성천의 기억을 완벽하게 숙지하고 인지하게 된 강초량은 어이가 없어서 실수가 터져나왔다. 10대 후반 소년의 몸과 목소리로 중년처럼 웃는 것이 무척이나 기묘했다. 하필 빙의가 되어도 이런 모질이한테 빙의 될 수 있단 말인가? 처음에는 자신의 원수, 무림맹주 능운생의 호적수인 흑월무신 사군학의 문파 흑천방에서 태어나 좋아했었으나 그것도 잠시. 이놈은 완전 나가리잖아. 언뜻 들으면 과격해 보이는 강초량의 표현은 결코 과장이 아니었다. 흑천방의 유일한 후계자이자 사파 제1인 흑월무신 사군학의 외동아들 사성천은 이 흑천방 내에서도 붕 떠있는 존재였다. 말이 후계자지 그냥 짐덩이나 수치나 다름없던 것이다. 어찌 보면 박복한 운명일세. 동정의 여지도 있었다. 사파 최강의 고수의 아들로 태어나 권력을 누릴 수 있었던 발자의 사성천.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는 선천적으로 내공을 축적할 수 없는 단전단절의 기형을 타고난 불운을 타고나고 말았다. 안타깝군. 정파도 아니고 사파 집단의 흑천방은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곳이다. 따라서 제 아무리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유일한 후계자 사성천이라고 해도 그는 무공을 익힐 수 없는 반푼이 후계자에 불과했다. 그러니 엇나가는 수밖에. 사파 제1의 후예로 태어났으나 무공을 익히지 못한다는 기이한 운명을 이기지 못한 사성천은
타락에 타락을 거듭하고 말았다. 아버지의 유명세와 흑천방의 위세를 벗삼아 할 수 있는 각종 망나니 짓은 무엇이든 다하였다. 파라코도 이런 파라코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난 짓을 많이 하고 다닌 이놈에게 강초량이 연민의 정을 품는 이유도 있었다. 어떻게든 자신의 기형 신체를 고치기 위해 제법 의술을 공부하였구나. 사성천의 모든 기억을 공유하게 된 강초량은 흑천방 그 누구도 몰랐으며 오로지 사성천 본인만이 알고 있던 귀한 비밀 하나를 깨달았다. 그것은 바로 남들이 손가락질하며 반푼이라 욕하고 있을 때 이를 꽉 깨물고 피눈물을 흘리면서 의술을 공부했다는 것을 말이다. 그 이유는 당연히 무리민에게는 하늘의 천영이라 불리는 기영단전 체질을 치료하기 위함이었다. 불쌍한 놈. 이런 체질을 치료할 수 있는 자는 오로지 천하에서 단둘밖에 없거늘. 강초량은 혀를 찼다. 사성천의 피눈물 나는 노력을 비웃는 것은 아니지만 방향이 잘못되었다. 이 정도로 기형적인 신체를 고치려 했다면 능히 신이 모중범이나 약선인 자신을 찾아왔어야 했다. 사성천이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한 데는 이유가 있었다. 도련님께서는 흑천방 외부 바깥으로 나가면 안 됩니다. 절대로 노출되어서는 안 돼요. 알겠습니까? 사성천을 그저 흑천방의 수치이자 사군학의 약점으로 치부하고 무공을 익힐 수 없는 체질이라는 것을 쉬쉬하고 있었으니 당연히 모를 수밖에. 그리고 선천적인 체질을 의술로 고칠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것도 천하에서 오로지 단 두 사람, 모중범과 강초량만이 알았기에 어쩔 수 없었다. 이 어리석은 놈아, 그래서 그 어설프게 독학한 의술로. 강초량은 슬픈 목소리로 입을 열다가 멈추었다. 그의 기억을 자연스레 훑다가 엄청난 사실을 발견했다. 그 사실은 무척이나 충격적인 것이었다. 독을 만들어내 자결을 하려 했단 말이냐? 그렇다. 이미 죽음을 맞이하여 육신을 잃은 약선 강초량이 새로운 인물이 아니라 10대 후반의 사성천에게 빙의한 이유. 그것은 바로 사성천의 도구로 자결을 시도하여 이미 군이 바깥으로 빠져나갔기 때문이었다. 물론 이 모든 것은 하늘이 빚어낸 운명의 장난이었으나 그 뜻을 헤아릴 수 있는 인물은 아무도 없었다. 어쩐지 사성천이 사경을 헤매고 있어도 찾아오는 이가 아무도 없다더니. 그 배경에는 다 이유가 있었다. 어찌됐건 강초량은 잘 되었다 싶었다. 이 정도로 위중함에도 불구하고 사성천을 찾아오는 흑천방의 인물은 거의 없었다. 오히려 그의 독방, 아니 알고 보니 이 거대한 독차는 오로지 사성천을 위한 곳으로 흑천방 깊숙한 곳에 숨겨진 감옥이나 다름없었다. 흑천방의 명예를 떨어뜨리는 짓을 하도 하고 다니니 급기야 이곳에 가두어 방치하다시피 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하루에 한 번 찾아오는 하인이 있어 끼니 걱정은 없다는 정도. 안타깝게도 흑월무신 사군학의 유일한 후예로 태어난 사성천은 평생을 반푼이 후계자로 살며 감옥에 수감된 것 같은 인생을 살다 자결을 선택한 것이다. 이것 하나는 약속하마. 꽤나 이상한 모양새지만 강초량은 스스로에게 말을 했다. 정확히 말하자면 이미 혼이 죽어버린 사성천의 육신에 대고하는 맹세나 마찬가지였다. 적어도 무공을 익힐 수 있는 신체로 만들어주겠다. 또한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기도 했다. 강초량은 복수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자신의 목숨과 더불어 목숨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던 약선당과 그 의원들을 모조리 잃었으니 기꺼이 악마에게 영혼마저도 팔 수 있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번 기회를 살려야 했다. 그 첫 번째 방법이 바로 자신이 빙의한 사성천의 몸으로 탕약을 복용하여 신체를 개조하는 것이었다. 정파 제1인이자 몰인맹주 청운학검 능운생을 죽일 수 있는 방법은 단 두 가지뿐이다. 사성천의 몸을 취한 강초량, 자신이 무공을 익혀 절세 고수가 되어 그를 직접 죽이거나 그게 아니라면 완전 처량한 신세로 전락한
흑천방의 실권을 되찾아 흑천방의 힘을 이용하여 능운생을 죽이는 방법. 첫 번째나 두 번째 방법, 그 어느 것을 선택하든 간에 필수적으로 무공을 익혀야 했다. 더 이상은 죽고 싶지 않아. 당연한 말이지만 죽음을 경험하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도 기분이 더러웠으며 다시는 경험하고 싶지 않은 충격적인 것이었다. 잠시 합장하여 이미 죽어버린 사성천의 혼을 위로한 강초량. 그는 진심으로 사성천의 삶을 살기로 결심했다. 어디 한번 진맥 좀 해볼까? 체질 개선을 위해 의술을 펼치기 직전 먼저 사성천의 신체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진맥이 필요했다. 그리하여 자신이 직접 자신의 맥을 짚는 기이한 일이 벌어졌다. 겉으로 보기엔 퍽 우스워 보였으나 10대 후반 사성천의 내부에는 중년의 약선 강초량이 숨겨져 있었다. 따라서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의원이 보다 깊이 본질을 파악하며 진맥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차분히 사성천의 전신을 확인해 보는데 이게 웬걸? 이럴 수가! 자체 진맥을 시행한 강초량. 그는 이례적으로 경악하고 말았다. 한 번 죽다 살아난 몸이라 더 이상 놀랄 것도 놀라울 것도 없다고 생각하였으나 그 모든 것을 더해도 이것이 최고였다. 너무 어이가 없으면 헛웃음이 나오는 법이다. 강초량은 구슬픈 사성천의 사연과 기억을 이어받아 슬퍼했던 것도 잊은 채 광인처럼 웃었다. 그가 웃는 이유는 간단했다. 이놈은 그저 흔한 무능력자 망나니가 아니었어. 겉으로 보기에 사성천의 체질은 약선 강초량이 보아온 수천 수만 환자 중 단연코 최악의 신체였다. 단순히 내공을 빚어낼 수 없는 기형단전이 문제가 될 뿐만 아니라 건강 상태나 내부의 화기, 맥의 흐름이나 맥박 등 모든 것이 최악이었다. 이는 물론 평생을 망나니 짓과 더불어 몸에 해로운 것을 거듭한 결과이리라. 그런데 이게 웬걸? 사성천, 너는 천무지체를 타고났다. 사성천 본인을 필두로 그 누구도 몰랐던 비밀이 하나 있었다. 일그러진 기형의 단전에 가려져서 그렇지 알고 보니 흑월방의 유일한 후계자인 사성천은 하늘에서 수억 명 중에 한 명꼴로 태어난다는 절대무인의 신체를 타고난 행운아였다. 어이가 없구나. 무림 역사상 천년에 한 번꼴로 나왔다는 천무지체를 타고났는데 하필이면 단전이 기형이라니. 어마어마한 행운과 지독한 불운을 동시에 타고났구나. 강초량은 그 지독한 역설에 웃음이 나오지 않을 수 없었다. 예로부터 천무지체는 천하제일인의 신체라고 하여 당대 최고의 무인들에게만 주어지는 하늘의 행운이었다. 하필이면 그런 어마어마한 신체에 단전의 기형과 함께 오는 경우는 약선도 처음 겪는 일이었다. 사성천은 흑월무신 사군학의 유일한 후계자로 아무런 능력이 없는 무능력자가 아니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 사파 제일인 사군학의 핏줄을 이었으니 뛰어난 신체를 가지는 것은 당연했다. 운이 없게도 기형의 단전이 섞여서 그렇지 재능만 보면 당연히 강호의 모든 후기 지수 중에서도 단연 으뜸이 아닐 수 없었다. 뭔가 느낌이 온다. 강초량은 전율했다. 천무지체의 기형의 단전을 치료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이런 엄청난 혼종을 치료할 수 있는 의원은 천하에서 단 2명뿐이었으니까. 그리고 그중 한 명이 바로 약선이었다. 내 운명을, 아니 우리 운명을 바꿔보자.